유금. 유자는 자바멜 수자에서 취하였다. 서방 태궁에 거하는 자로 사음의 우위에 있으면서 사상은 정지, 수습의 의의가 있다. 유달로 들어서면서 삼음이 시작이 되고 완전한 음으로서 모든 열매가 딱딱하게 완성이 되고 나뭇잎은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삼음에는 수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오미월에서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미월달에 뜨거운 그 여름의 기온을 모두 함축시켜서 신달로 넘겨요. 그럼 신달이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우주 공간에는 싸늘한 금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되고, 이 싸늘한 금의 기운이 식물이 자라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 식물들이 굉장히 무성하게 지금 자라 있단 말이에요. 한여름을 지난 6월 달에는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곡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신달이 들어오면서 싸늘한 냉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성장이 멈춰요. 성장이 멈춘다는 얘기는 밑에 뿌리에서 물기를 빨아서 위로 올리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서리가 내리면서 파랬던 식물들은 다 서리 맞으면서 딱 죽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삼음 유달에는 수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뭇잎파리는 수분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수분 공급을 못 받으니까 잎이 누렇게 뜨기 시작해요. 잎이 누렇게 뜨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단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금은 술 항아리를 닮았고 가을에 오국백화를 추수하여 항아리에 담는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유금은 세균도 돼요. 세균도 되기 때문에 일지에 유금이 있거나 유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세균과 관련된 그런 직업, 세균과 관련된 직업이니까 뭐 연구소의 연구원들이겠죠. 현미경으로 다 세균을 보고, 아니면은 그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들 막 그냥 우리 인체에서 채취한 그런 뭐 혈액이라든지 뭐 소변이라든지 이런 걸 현미경을 보고서 그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 이 유금이 있어야만이 그런 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유금은 항아리에다가 이제 뭘 담는 거예요. 효소 같은 거, 뭐 매실 액기스를 담는다, 아니면 뭐 개복숭아를 담는다, 뭐를 담는다, 뭐 술을 담는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유금이 있으면서 이 효도 효자를 옆에다 붙이면은 우리가 효소할 때 그 효자예요. 효소. 발효될 때의 그 효자. 그래서 이 유금이 있는 사람들이 발효 음식을 잘 만들어요. 간장 담는 거, 고추장 담는 거, 된장 담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잘 담고, 그런 거를 담는 거를 좋아하고, 또 그런 거를 취미로 하기도 하고. 유금은 효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나는 언제 태어났냐면 유달에 태어났어요. 유달에요. 막 저런 거 막 해놓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나의 생각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저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저런 걸 하고 저런 걸 취미로 하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사주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주에 총 8글자가 들어와 있는데 8글자는 전부 다 글자 하나 작용하는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건 유금이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 나는 유금이 작용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유금이 작용하는 일들. 그럼 8글자가 다 틀려요. 그럼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이 8글자에 대한 그런 뜻,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항상 떠나질 않아요. 그런 거를 하고 싶고, 이게 귀신이면 그거를 피하고 싶고, 유금이 귀신이에요. 그럼 뭐예요? 술 담는 건 안 해. 싫어해. 그래서 내 사주에 있는 글자들은 항상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글자들이. 생각을 만들어요. 지금 여기 딱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앉아 계시는데 각자의 생각이 틀려요. 내가 말하는 거를 똑같이 듣고 있지만 생각하는 건 틀리단 말이에요. 왜 틀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8글자와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8글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8글자와 같이 만나서 생각을 하는 거고, 옆에 사람은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8글자와 이 유자라는 글자가 만나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이 들리기는 똑같이 들리지만 내 머릿속에서 내가 저 정보를 듣고 난 후에 저 정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텔레비에 나오는 오늘의 일정,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순방을 갔다. 그럼 똑같이 뉴스에 유럽 순방하는 그 일정, 그 하는 일들을 똑같이 뉴스로 나와요. 똑같이 뉴스로 나오지만 우리나라 국민 4,500명이 뉴스를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4,500명의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봤지만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한다. 어떤 사람은 지랄하고 돌아다니고 자빠졌네. 쇼하고 돌아다니고 자빠졌네. 어떤 사람은 그 하는 행동이 욕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칭찬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 행동을 보고서, 똑같은 평가를 보고서. 그럼 수연이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달리기를 했어요. 운동이 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뛰는 거를 봤어요. 보고서 전부 다 똑같이 뛰는 거를 똑같이 봤으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틀려요. 수연이에 대한 평가가 다 틀려요. 만약에 수연이가 문창시장에 가는 거를 누가 봤어. 가는 거를 봤는데 가는 거를 본 모습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 모습을 봤을 때 상대방이 똑같이 10명이 봤으면 10명이 똑같이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똑같이 본 거는 맞지만 생각은 틀리게 생각을 하고 판단도 틀리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답도 다 틀린 거예요. 왜 틀리느냐? 왜? 이 사람의 사주에 있는 글자가 이 글자와 만났을 때 나오는 작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것 플러스 이걸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연이는 술날 태어났어요. 유와 술이 같이 만났어요. 그럼 김보살님은 진날 태어났어요. 유와 진이 만난 거예요. 똑같이 들어왔지만 받아들이는 건 벌써 틀리는 거예요. 수연이는 이게 좋게 받아들인다면 여기는 좋게 받아들인다면 여긴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진유 합이 돼 있어요. 진유 합이 되니까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긴 유술해가 돼요. 나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어.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럽에 가가지고 한 행동을 뉴스를 딱 보고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얘기를 하겠죠. 아이고, 문재인 그 유럽 가가지고 저지랄하고 돌아다니고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저지랄하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뉴스를 안 봤어.
그럼 전부 다 나가가지고 아이고 문재인 뭐 유럽 가서 지랄하고 돌아다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가서 그래도 우리나라 참 수출길을 열기 위해서 참 굉장히 노력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사람들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회담도 하고 뭐도 하고 참 이렇게 정치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들은 사람들은 아 굉장히 잘하고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들은 사람이 또 말을 전달을 해요. 그럼 뭐 이 들은 사람이 얘기를 한 거를 10명이 들었으면 10명이 그러니까 한 달이 걸쳐서 들은 거예요. 그럼 10명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전달하는 걸 받았지만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럼 또 말이 또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직접 보고도 입에서 해석하는 말은 다 틀리게 나오는데 보지도 않고 건너가지고 내 귀에 들어온 거는 과연 그 정보가 맞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 말을 100% 믿지도 말고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을 100% 믿지도 말고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10명에서 똑같이 받아들였다고 생각도 하지를 말고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은 뭐하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보여준 게 모두 다 좋게 받아들였다고 판단은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사주를 몰랐을 때는 뭐야?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하는 행동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학교에서 수연이 후배가 가지고 아이고 언니 해가면서 뭐 언니 이것 좀 먹어봐 어쩌고. 그럼 수연이가 생각하기는 그 후배가 좀 싸가지가 있네. 쟤 좀 챙겨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언니하고 다정하게 한 그 사람의 행동만 봤지 이 사람의 마음속은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은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행동하는 것만 보고 그냥 믿어버려요. 아, 쟤는 착한 애구나. 야, 쟤는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그럼 걔는 나한테 항상 언니하고 따르고 잘하니까 나는 나는 걔를 믿어요. 왜? 평소의 모습이 걔는 착했기 때문에 나한테 악의적인 모습을 안 보였고 항상 선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하게 와가지고 언니 큰일 났어. 나 갑자기 저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오다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언니 나 얼마면 빌려줘. 막 빌려줬어. 그런데 진짜 사실로 얘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빌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 마음을 못 봤기 때문에 판단은 할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사정하는 그거를 나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지나간 과거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가 괜찮았으니까 얘는 반드시 선의로 이렇게 나한테 부탁을 하겠지. 과거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얘는 과거에는 나한테 후배인데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싸가지 없이 행동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하게 와가지고 예, 언니 죄송해요. 내 누구한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집에 가야 되네. 차비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언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평소에 얘는 나 싸가지 없이 행동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나쁜 애일 것이다. 얘가 나한테 돈 빌릴 때는 나한테 이걸 사기치기 위해서 빌리려고 할 것이다. 왜? 지나간 과거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다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부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누굴 몇 달이 건너가지고 누구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이런 거 절대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왜? 내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말이라는 거는 건너면은 완전히 본질이 완전히 훼손돼서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확한 정보가 오는 게 아니고. 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리한 대로 말을 각색을 해가지고 나한테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믿지 말고 사주만 믿어라. 사주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쇼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게 지금 하는 게 진실된 행동인지, 이것만 보면 딱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행동, 모습, 말, 모든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은 이거를 공부를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충 어영부영 해가지고 상대방을 판단을 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받고 상대방의 운명을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올 때는 다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내가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지 말란 얘기예요. 모르면은 아예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게 완전히 100% 옳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100%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상담해 주는 그 내용이 이 사람한테는 100% 옳은 말로 들리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사주를 잘못 봐가지고 잘못 얘기했어. 그럼 이 사람은 그게 100% 옳은 줄 알고 행동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확한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학문으로 상대방을 판단을 해야만이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 말의 진실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금은 그래서 나무 그다음에 유금은 물과 불을 분리하기 때문에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물과 불을 분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이 오면은 지금 나뭇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뭇가지 있으면 나뭇가지에 이 나무 잎이 달렸어요. 그럼 유술달이 되면은 미달이 되면은 성장이 멈춰요. 성장을 멈춰서 신달로 들어가요. 신달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수분 공급이 안 돼요.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이때부터는 나뭇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달이 되면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연결해주는 요기를 딱 칼로 끊어버려요. 물줄기를 끊어버려요. 이거를 떨켜층이라고 그래요. 떨켜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술달이 되면 이제 이게 완전히 끊었으니까 이제 신달부터는 수분이 안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나뭇잎에서 이걸 수맥을 아예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수맥을 잘랐어요. 잘랐으니까 더 이상 여기는 올라오질 않아도 여기에는 수분이 여기 들어있어요. 나무 가지에는 수분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잘라버리면 여기 들어있는 수분도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유달부터는. 그러니까 유달부터는 나뭇잎이 유달이면은 음력 8월이에요. 음력 8월이면은 추석 때 들판에 본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란 말이에요. 이따 되면 누렇게 익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수분 공급이 안 돼가지고 누렇게 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달이 되면은 이걸 끊어가지고 수분 공급을 완전히 나뭇잎에 차단을 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무는 지금 신달부터 공급을 안 하니까 그럼 여기에 나무 줄기에 있는 수분 가지고서만 살아야 돼요. 이 나무는. 그럼 나무 줄기에 있는 수분 가지고만 살아야 되는데 이 나무 줄기가 나무 이파리까지 물을 나눠주면 뭐야? 잘못하면 말라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왜? 나무는 겨울에 살아야 되는데 수분 공급을 안 해줘도 겨울에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뭐야? 필요 없는 거를 다 버려야 돼요. 입이 한마디로 아버지가 하루에 벌어오는 거는 10만 원인데 우리 식구들이 예를 들어 한 20명이에요. 그럼 20명이 먹으려면 쌀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먹어야 돼. 많이 사와야 돼.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버지 수입이 끊겼어요. 끊겼으면 뭐야? 갑자기 직장 잘리니까 뭐야?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벌어놓은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구들이 많으면 뭐예요? 이 벌어놓은 돈이 빨리 없어지겠죠. 통장에, 은행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 빨리 없어지겠죠. 그럼 뭐야? 은행에 있는 통장이 서서히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식구를 줄여야 되겠죠. 식구를 줄여야 돼. 그럼 뭐야? 아버지가 다시 재취업을 해서 돈을 벌 때까지는 이거 가지고 무조건 살아야 돼. 이게 떨어지는 순간 식구들 다 20명이 다 굶어야 돼. 그러니까 20명이 굶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남, 너 공장에 들어가서 일해. 둘째, 너도 어디 가서 뭐 해? 너 어디 가서 뭐 해? 식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요. 밥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못 살던 시절에는 국민학교만 졸업하면은 뭐예요? 다 내보냈잖아요. 공장이고 어디고 다 들어갔잖아요. 왜? 요거 가지고 1년 먹기 살기가 힘드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을 잘라서 다 돈벌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잘렸어. 이게 안 잘렸으면은 잘라서 내보낼 필요가 없죠. 잘라서 내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뭐예요? 자식들을 얼마든지 먹여 살릴 재물이 창고에 있고 아버지도 계속 벌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 엄마 아빠 나 공장에 들어갈래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공부해서 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가야 돼. 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다 보낸단 말이에요. 왜? 계속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공급하는 걸 딱 끊겼어. 그럼 뭐야? 겨우 이 나무는 뭐야?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군 식구들을 다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을 9월 달에 늦가을에 바람이 불면은 떨켜치기는 이미 여기 수맥을 잘라놨으니까 바람 불면 뭐야? 휙 날리면서 이게 톡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안 잘라놨으면은 아무리 바람 불어도 이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연은 뭐예요? 자연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조절. 이 나뭇잎을 하나도 떨구지 않았어요. 그럼 뭐야? 더 이상 수분 공급을 안 되는데 이 나무 줄기에 있는 이파리 가지고 겨우 내내 이 수많은 나뭇잎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이파리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기 위해서는 잘라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삼음에는 수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뿌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뿌리로 내려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금산에 가면 인삼밭이 많아요. 그럼 지금 인삼 새싹이 올라와요. 그럼 여름에 막 이게 무성하게 자라요. 그럼 모든 양기가 뿌리에 있던 양기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뿌리에 있던 양기가 올라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 뿌리에는 양기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월달, 6월달 이때 인삼을 캤어요. 이 인삼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어요. 왜? 양기가 벌써 위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흰금이 수분 공급을 못하게 다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뭐요? 차단시켰으니까 이때부터 여기에 있는 수분이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 모든 양기가 여기에 있다가 여 위에 있던 양기가 뿌리로 다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양기가 다 내려오면은 여기는 빼짝 마르기 시작을 해요. 말라. 그럼 수월달은 음력 9월이에요. 수월달 되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양기가 이미 땅속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요 밑에는 양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인삼을 캐고 산에 가서 산삼을 캐더라도 가을에 캐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삼 캐는 사람들은 뭐예요? 1년 12달 항상 돌아다녀요. 여름에도 캐요. 그럼 여름에 캔 산삼하고 가을에 캔 산삼하고는 효과가 하늘과 땅이에요. 여름에 캔 산삼은 여기에는 뭐 양기가 다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은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우리 인삼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뿌리 다 잘라내고